자, 56번 분계를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억 원의 사채를 상환했다. 액면금액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사채 1억 원이죠. 이만큼 부채가 감소하고요. 대변에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으므로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거래처 코드에는 우리은행 코드 걸어야 되죠.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1,200만 원의 잔액에 대하여 자 3억 원인데 1억 원을 상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3으로 나눠 봅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도 3분의 1만큼을 상계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200만 원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400만 원이죠. 그래서 400만 원을 상계해 줍니다. 상각한다고 표현이 더 맞겠네요. 우리가 사채 할증이나 할인 발행 차금은 매년 상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각한다는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이 사채의 가산 계정으로서 대변의 잔액이 있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상각할 때는 반대쪽 차변에다가 상각을 해줘야 돼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은 차변에서 이루어집니다. 400만 원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차변의 합계는 1억 400, 대변의 합계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자, 차변이 600만 원이 부족하죠? 이것만 뭐가 되느냐? 사채 상환 손실이 됩니다. 600만 원이 사채를 중도 상환하면서 손실을 보게 되는 영업의 비용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56번, 415페이지 56번까지가 앞 시간하고 이어서 사채의 중도 상환과 관련된 회계 처리 연습이었습니다. 다음 57번의 문제를 보면은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내역의 일부이다. 현금 배당은 24년 3월 말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라고 했고요. 처분 확정일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처분을 확정한 날은 2월 28일이고요. 배당을 실시하는 날은 3월 말일날 예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계 처리는 어느 시점에서 하라고 그랬냐면은 처분 확정일 2월 28일 시점에 회계 처리를 해라. 그러면 처분 내역이 이만큼 있습니다. 현금 배당은 1,000만 원이죠. 이 현금 배당만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처분 내역 4,100만 원을 모두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은 우리 상법에서 현금 배당의 10%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죠. 그 개정 과목이 이익 준비금입니다. 그리고 주식 배당도 결의를 했네요. 2천만 원을 현금 배당할 때 주식도 배당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임의로 사업 확장을 위한 적립금을 적립했네요. 1,000만 원. 자, 그래서 여기 있는 1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또 1,000만 원 이걸 다 더하면 4,100만 원이 나오죠.
이 4,100만 원의 처분 내역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요 4,100만 원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은 뭐냐? 2월 달에 우리가 전기에서 2월 된 2월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이와 같이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 이익 잉여금이에요. 자, 2월 이익 잉여금은 자본 계정이지 않습니까? 이익 잉여금 안에 있는 자본 계정이에요. 그러면 이걸 처분했으므로 자본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차변에 와야 되겠죠. 2월 이익 잉여금이 처분되었으므로 차변에 와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대변이 가게 됩니다. 나머지가 뭐예요? 이익준비금 100만원, 현금 배당은 우리가 현금 배당이라는 개정 과목이 없어요. 그럼 뭘로 하느냐? 자, 3월 말일에 지급할 예정인 현금이니까 부채로 인식하는데요. 미지급 배당금이에요. 여러분이 도전 프로그램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은 현금 배당 옆에 개정 과목이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그 항목이 있어요. 미지급 배당금. 자, 그 다음에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은 현금으로 주는 배당이 아니고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의 배당이기 때문에 개정 과목이 미지급 이런 거 안 씁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해요. 개정 과목 이름이. 이거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에요. 이건 부채가 아니고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입니다. 자본 조정.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역시 이것도 우리가 실무 프로그램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 보면 그 양식 안에 주식 배당 항목 그 옆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개정 과목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가 임의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적립금이라고 부르는데, 임의적립금은 개정 과목 이름이 그 적립금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업확장 적립금 그냥 개정 과목을 그대로 만들어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변에 가는 개정 과목 이익준비금,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사업확장 적립금 4가지 대변에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메모장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56번은 어떻게 57번이죠. 57번은 메모장에 정리를 깔끔하게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월 이익잉여금 차변에 4,100만원 자본 감소가 되고요. 대변에 이익 준비금 100만원 미지급 배당금 1,000만원 또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2,000만원 그 다음에 사업확장 적립금이 1,00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변의 항목에서요. 이거 하나를 빼고는 이익준비금이나 미교부 주식배당금이나 사업확장 적립금 3개는 전부 다 자본 개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자본 증가가 대변에 지금 3가지가 있고요. 자본 증가가 요 3가지. 이거는 자본 증가예요. 그리고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입니다. 부채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께 여러분 아마 처음 해보시는 걸 겁니다. T2급에서는 이렇게 배당의 그 처분 내역을 가지고 회계 처리하라는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5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기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내역이다. 처분 확정일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똑같은 문제예요. 57번하고 똑같이 처분 확정일 2월 25일에 회계 처리를 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처분 내역을 한번 보니까요. 처분 내역은 밑에 있습니다. 1,900만원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있네요. 이미 적립금을 배당 평균 적립금이라는 임의 적립금이 있었는데 200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배당을 실시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여기서 다시 돌아온 금액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돌아온 금액이다. 자, 그러면 적립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으면 그게 어디로 가면 돼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다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여기 750만원의 회계 처리 이거 한 건 따로 하고, 그 다음 처분 내역, 처분한 금액 1,900만원 이거 한 건 따로 하고, 이게 두 건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이해가 쉽겠습니다. 두 건으로 나누어서 먼저 이 두 번째 건은 앞에 57번과 내용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거의 똑같죠. 자, 그런데 이 배당 평균 적립금의 200이라는 거, 이 분계는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8번의 분계는 차변의 배당 평균 적립금을 차변에 750만원 인식하고, 대변에 2월 이익 잉여금으로 자본 증가를 시켜준다, 이겁니다. 우리가 처분할 때 2월 이익잉여금에서 여러 가지로 처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적립금 중에 배당 평균 적립금의 처분했던 금액을 다시 이입시켰다 하는 분계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분계는 차변의 2월 이익 잉여금 처분한 내역 1,900만원을 자본 감소시키고, 대변의 이익 준비금 요게 100만원, 그 다음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이죠.
그 다음에 주식배당은 미교부 주식배당금이죠. 미교부 주식배당금 500만원. 그 다음에 감채적립금, 요 임의적립금이에요. 그 계정 과목을 그대로 씁니다. 감채적립금으로 30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회계 처리를 두 건으로 했어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 이렇게 두 건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은 그 위에 미처분 그거 4,550만 그거 처분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처분 내역이 아닙니다. 예. 지금 이거 질문하신 건데, 요 4,552만원 이거 회계 처리를 안 하느냐. 자, 이거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잖아요. 이것은 내년으로 이거 2월 시켜서 가져가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로 2월 되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단기에 처분한 것이 아니고, 처분한 것은 그 밑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이 처분한 내용이에요. 예, 요거 이입한 내용, 그 다음에 처분 내용 2번과 3번만 여기서 처분 확정일에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건 처분, 먼저 1번에 있는 것은 이건 처분 내역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까 57번에서는 왜 그럼 이런 그림이 없었느냐? 아까 여기에서는 중간 생략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3번부터 보여줬죠. 여기서는 아까 위의 문제에서는 요 1번과 여기 2번을 여기서 여기까지를 생략해버린 거예요. 위의 것은. 그때 이 부분은 처분한 내역이 아니므로 이건 회계 처리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이입한 것이니까 회계 처리해야 되고, 이거는 처분한 내역이니까 이거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59번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대로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액을 지급하였다. 원천징수세액은 154만원을 제외한 84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주식배당 500만원은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했다. 자, 무엇에 대한 배당을 실시했다는 거냐면요, 58번의 문제에서 이거 현금 배당한 거요 1,000만원, 이것과 이거 주식 배당 500만원을 이걸 실시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실시했다. 이 59번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58번에서 우리가 처분을 했던 내용 중에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59번 문제가 이걸 실시했다. 그러면 실시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해라 이런 얘기죠. 2월 25일 날 배당을 결의한 내역을 오늘 실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미지급 배당금과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반대로 와야 되겠네요. 그죠? 예, 반대로 차변에 와야 된다 이거죠. 실시했으니까. 자, 그러면 59번 분계는 차변에 와야 될 것은 이것이 이렇게 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대변을 정리해 볼까요?
자, 이 미지급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했어요. 원천징수. 네. 자, 주주가 한 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해하기 편하게. 주주가 딱 한 명이에요. 자, 홍길동이라는 우리 회사 주주 한 명에게 배당금 1,000만 원 지급합니다. 그러면 배당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세금을 154만 원 뗐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 세금을 회사가 갖는 게 아니죠. 공제했다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예수금.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846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회사의 현금이 감소해야죠. 846만 원. 이것이 홍길동 주주에게 지급된 거예요. 846만 원이 세금 154만 원 공제하고. 자, 그 다음에 배당을 주식 배당도 했죠. 주식을 발행했죠. 주식을 발행하면은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자본금 500만 원이 증가한 거예요. 500만 원어치 주식을 발행했으므로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돼요. 59번. 다음은 6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60번은 유상증자를 위하여. 예. 우리가 어제 우리 그 61회 기출문제였는지 어제 이론 문제를 풀 때 유상증자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예, 자본거래에 관한 문제가 이론 문제에서 자주 나오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분계 연습하고 있는 이 주변의 분계들이 다 자본거래 분계들이니까요. 예, 주식 관련해서 분계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어렵다라고 느꼈다면은 이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60번의 윗문제, 아랫문제, 60번 주변의 문제를 잘 연습해 둬야 돼요. 자, 60번 보겠습니다. 유상증자를 위해서 신주, 천주, 액면가 10,000원입니다. 이것을 한 주당 12,000원에 발행했어요. 할증 발행했군요. 대금은 전액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했으며 주식 발행과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랬어요. 자, 주식을 발행할 때 이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할증 발행 차금이 있으면 거기서 차감하고,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할증 발행이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그러죠. 네. 자, 앞에 제가 아까 할증 발행 이러고, 이거는 사채 발행에서 쓰는 개념 과목이고, 주식 발행을 지금처럼 10,000원짜리를 12,000원에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한 주당 2,000원씩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어떻게 해요? 20만 원을 차감시켜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자, 차변에 입금되는 건 당좌예금이죠. 거래처는 우리은행이고요. 얼마가 입금됐어요? 한 주당 12,000원씩 대금 전액. 그러면 1,000주니까 1,2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이고요. 대변에 유상증자를 하면 자본금이 증가하죠. 예, 자본금.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대변에서 증가합니다. 액면가로 증가하죠. 1,000주에 대해서 액면가는 한 주당 10,000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증가합니다.
천만 원이. 자,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가죠. 현금이 20만 원 수수료로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가 뭐냐? 원래 현금이 나가지 않았으면 200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자본잉여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20만 원의 현금이 수수료로 나갔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180만 원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60번)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다음 61번 가보겠습니다. 61번. 자, 61번 보시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보통주 8,000주를 한 주당 4,800원에 발행하고 납입액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에 에입하였으며 주식 발행에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50만원은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은 없다고 가정하며 하나의 점표로 입력할 것 이랬습니다.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의 잔액이 없다고 전제를 해주는 이유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서로 상계하여 처리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주주총회 결의로 인해서 지금 유상증자했죠. 8,000주. 액면가는 5,000원짜리입니다. 8호 40 4천만 원이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대변에. 자, 근데 이거를 한 주당 4,800원에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행 금액이 보통예금이 전부 입금이 되죠. 자,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통예금 차변 한국은행에 얼마가 입금된다는 얘기냐? 계산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계산기를 꺼내가지고 8,000주 8,000 곱하기 4,800원에 발행했어요. 4800는 했더니 3,840만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이 3,840만원 증가하죠. 자, 대변의 자본금은 얼마 증가하는가요? 8호 40 4천만원 증가하죠. 4천만원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무사 수수료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죠. 네, 대변의 현금이 50만원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현금 50만원이 지급되기 전으로 보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60만원이 되겠는데 50만원의 그 현금이 지급되므로 160에다 50을 더하면 210만원이 160 예, 50만원을 더하면 210만원이죠. 예,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210만원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자본 조정은 자본의 감소 항목이죠. 그래서 차변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분계가 61번 분계 잘 정리가 되나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62번을 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당사는 유상증자를 위해 보통주 만주를 한 주당 액면금액 10,000원 이거를 한 주당 8,000원으로 발행했군요. 할인 발행했죠. 주금은 금일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한번 보통예금을 먼저 기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차변의 보통예금이 8,000만원 입금되죠. 그러면 대변의 자본금은 얼마인지 기록해 보겠습니다. 만주 곱하기 10,000원. 자본금은 액면가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1억 원이 되죠. 만주 곱하기 10,000원. 자, 그런데 주식 발행 비용, 제세 공과금 등 해서 2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이죠. 한국은행 보통예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여기다 또 보통예금을 기록하느니 보다는 여기서 200을 뺍시다. 같은 계정 과목을 차변에 쓰고 또 대변에 쓰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여기서 금액을 조정하는 게 낫죠. 그래서 200만 원을 빼면 7,800으로 이걸 수정하겠습니다. 보통예금에 입금된 금액을 7,800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증자일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2천만 원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200만 원으로 인식이 됩니다. 2,200만 원. 근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2,200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 과목은 서로 상계하여 처리돼야 되는 그런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상계하고 200만 원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2천만 원을 상계하고 200만 원 부족한 것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자본 조정 계정 과목으로 200만 원만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62번. 요거 정리하는 거 알아야 돼요. 네, 자본거래가 회계 처리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일반적인 거래 작업이 아니고 뭐 이런 증자 때 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시험에서 뜸하게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63번을 보겠습니다. 회사는 신주, 만주
액면금액 한 주당 5,000원이랍니다. 그러면 자본금은 5천만 원이죠. 신주 만주를 한 주당 6,000원에 발행하고 납입대금 전액을 한국은행 보통예금에 입금하였으며 신주 발행비 450만 원은 우리은행 앞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 200만 원이 있는 상태예요. 네. 이걸 상계 처리할 줄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차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으로 돈이 들어오죠. 얼마가 들어오냐면은 만주를 6,000원에 발행했으므로 납입대금이 6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변에 자본증과 자본금은 얼마로 인식해야 되냐면은 한 주당 액면금액이 5,000원이므로 만주니까 5천만 원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신주 발행비 45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대변에서 당좌 예금 인식해야죠. 당좌 예금의 은행은 우리은행이고요. 금액은 450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대변이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 상태로 놓고서 이제 보면은 차변은 6,000, 대변은 5,950입니다. 5,950. 그래서 딱 5,450이군요. 5,450.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게 55만 원 차이가 나죠. 응? 응. 뭔가 지금 제가 계산이 잘못됐죠? 이게 아니고 여기 지금 5,450만 원이죠. 5,450만 원. 예, 그러니까 지금 6천만 원하고 차이가 나는 금액은 빨간 글씨로 써보면 550만 원 차이가 나죠. 예, 550만 원. 자, 550만 원이 그러면은 할증 발행이냐? 5천 원짜리를 6천 원으로 발행했으니까 현재로 보면 5,500만 원이 할증 발행으로 나오는데 그 전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00만 원이 있으므로 이걸 먼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350만 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을 먼저 상계 처리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만 원 상계하고요. 그리고 350만 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해야 된다. (350만 원인가요? 네, 350만 원. 300만 원이 아니고 350이 맞습니다. 5,450, 5,650. 네, 맞아요. 네, 63번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어야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 200만 원 여기서 정리가 되죠.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계를 63번까지 해 보았습니다. 63번까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64번부터 우리가 연습하는 것으로 하고 표시를 해 두시고 쉬도록 하고요. 쉬었다가 다음 2교시에는 여러분들 이제 NCS 평가 시험의 마지막 시험 소득 근로소득 관리 시험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